해수면은 계속 상승하고 태풍의 강도는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00년 뒤면 부산 명지동 절반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부산에 가져올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 역시 매년 증가 추세인데 사교육 열풍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시민사회 대책위는 부산시가 앞장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부산뉴스는 기후위기 속 해안도시 부산의 모습에 대해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부산의 해수면은 9cm가량 상승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자연재해 위험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년 뒤면 명지동 절반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기후위기의 경고,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에서 바라본 명지 일대입니다. 고층 아파트와 빌딩들이 빼곡합니다. 명지는 오션시티와 국제 신도시에 더해 에코 델타시티가 조성 중인 서부상권 개발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낙동강 하류 지역인데다 바다와 인접해 해일과 범람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해일이 닥칠 경우 명지동 절반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더해 큰 규모의 해일이 부산을 덮친다면 지대가 낮은 북동쪽에 침수가 몰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상되는 침수 피해 지도를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해수면 높이 상승과 함께 100년 이내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 규모 해일이 발생할 경우 2050년에는 현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이 추진 중인 명지 북쪽의 3분의 2가량이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2150년이 되면 명지 IC 근처인 신포길과 영광길에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명지 북쪽이 모두 침수될 수 있습니다. 또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근 명지 국제신도시 일부까지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논문을 쓴 유종현 교수는 명지 국제신도시까지 해일 피해 위험지로 노출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100년부터 해수면 높이가 건축물의 바닥 높이와 같아져 지속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합니다. 확장시키고 있는 신도시인데 도시 계획 단계에서 도시 설계 단계에서 왜 이런 해수면 상승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느냐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지반을 더 우리가 높여가지고 지금 있는 해일뿐만이 아니라 향후 먼 미래 해수면 상승이 해일의 피해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해수면 상승으로 부산이 잠길 것이라는 위기론은 수차례 언급돼 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는 2030년 해수면 상승에 폭풍 해일이 겹칠 경우 해운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일대가 물에 잠긴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립해양조사원도 오는 2100년 부산의 해수면 상승폭이 최대 80.1cm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탄 등 화석연료가 많이 쓰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지만 이 정도면 명지를 비롯해 해운대 등 해안가는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해수면 상승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장 심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고탄소와 저탄소만 고려되고 있다며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에 맞춰 우선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어떤 방제 대책을 세울 때 그 기준에 맞게 세우면 너무 비용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조금 정확한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해수면 상승 위기.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과 함께 대규모 자연재해가 닥칠 경우를 대비한 심층적인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 교육감은 깜깜이 교육 해소를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았고 공교육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부산 교육 정책을 이끌어온 하윤수 교육감. 하 교육감은 취임 초기 60% 초반이었던 교육 정책 만족도가 75%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재임 1년 어린이 보호구역 참사를 가장 안타까운 사고로 꼽았고 깜깜이 교육 해소 등을 가장 큰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우리 학생과 선생님이 이런 다침과 희생을 당한 데 대해 너무 안타깝고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는 첫 걸음을 만들어 주심에 부산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하 교육감은 지난 1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학력 개발원을 설립했고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아침 체인지는 400여 개에 가까운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산업과 연계한 6개 학교, 6개 학과를 개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과 탈북민 대안학교 지원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앞으로 공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소외받지 않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 학생들의 학력을 분석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수준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도 내놨습니다. 먼저 방학 중 학교에서 계절 학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 정규 수업의 학력 신장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과 서부산권 학생들을 위해 영어 캠프와 부산형 인강 등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묵은 과제인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부산과 원도심의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학력 격차 해소에 나설 것입니다. 하 교육감은 또 학습권 보장과 교권 확보를 위한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에서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시민사회 대책위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부산시가 앞장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국가가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시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 지원, 긴급 주거 지원, 행정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가 178명으로 30대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2명, 40대가 7명 순이었으며 부산 진구의 피해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29일 낮 12시 10분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에 주차된 차량 4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건물 내에 있던 시민 49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상의 이유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성면학교 비율이 10곳당 3곳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발암물질 1군으로 규정된 성면을 아직 해체하지 않은 불경의 학교는 총 614곳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습니다. 불경 지역 중 성면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전체 학교의 48.6%, 490개 학교가 성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성면 학교 비율이 9.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경 환경운동연합은 성면 학교 전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26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고 입시에 있어서 컨설팅과 상담 등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방과 후 과정 등을 통해 유초등 단계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 원.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되려 사교육비 지출은 2021년보다 10%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의 78%, 즉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하나라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교육 광풍의 이유는 뭘까? 입시의 성적에 따라서 학벌이 정해지고 그 학벌이 또 이제 본인의 삶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임금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삶의 격차가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뭐 여력이 된다면 뭐 자녀에게 최대한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광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갈수록 더 커지지 않나. IMF 이후에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다 의대 쪽으로 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과 고수익이 보장되다 보니까 실제 대기업에 취업하더라도 IMF 때 대기업도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에 성하는 현상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학부모 모두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수능 킬러 문항 제거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도 사교육 대책 일환 중 하나로서 킬러 문항, 소위 말하는 3에서 5%의 정답률 문항을 없앤다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쉬운 수능이 되겠지만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중킬러 문항의 증가로 오히려 더 힘든 수능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새로운 사교육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유지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교육을 없애진 않고 사교육비만 조금 절감시켜주겠다. 가정에서 이제 드리고 있는 사교육비를 조금 절감하되 사교육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의지로 대안을 내신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자사고나 특목고 뭐 그런 거를 존치하면서 이제 이런 대안을 내셨으니 이건 좀 모순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교육 열풍이라는 게 실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보습 효과도 사실 크다고 봅니다. 실제 만일 사교육을 좀 더 없애려고 한다면 각 교실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능력별 반편성 수업이 된다면 조금 더 사교육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능력별 수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도 불만이고 하위권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사교육 시장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이 한 10명에 교사 1명 정도 뭐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겠고 그리고 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 보조 담임제 그렇게 해서 한 아이의 특성을 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안에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장마철 양식 중인 전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수가원은 폭우로 인해 많은 양의 담수가 바다로 유입될 경우 연안에서 일시적으로 염분 농도가 낮아져 양식 중인 전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두리를 수심 5m 깊이로 내려주거나 전복 먹이 공급량을 줄여주면 저염분으로 인한 피해나 먹이 부패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